구독, 좋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현직 대법원장으로서 첫 입건이 됐습니다. 예. 저는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공수처 관계자 발언이 좀 웃겼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고발이 한두 건이 아니다, 많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언급을 했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해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또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의 의원들이 활보하고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농락했었단 말이죠. 끝나고 나서도 서영구 의원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가짜 AI 녹취록을 꺼내면서 그래 망신살을 샀던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심지어는 공수처를 통해서 이렇게 입건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이 정도로 뻔뻔해야 이게 집권 여당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도 나는 정도 직진을 하고 싶다. 제가 장동혁 대표께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네. 정도 직진을 하고 싶다고 저희가 대화들을 막 나눴는데 요새는 이제 민주당 하는 저 말꼴같 저런 행태들을 보면 야, 이 정도로 뻔뻔해야 정말 집권 여당 할 수 있는 건가? 저쪽에서 반칙할 때 나도 같이 반칙을 해야만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건가? 정도 직진이 아니라 나도 같이 우리 어렸을 때 나는 얍셉이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느냐. 비열한 뭐 그런 네, 것들.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해요.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검, 3특검에 앞서서 5년간 민주당의 어떤 하청 기관처럼 일을 했었죠. 5년간 700억을 사용을 했고요. 700억. 11,000건을 다뤘습니다. 예. 그중에 기소된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몇 건 됐죠? 그렇게 여섯 많은 돈을 건데, 썼는데? 여섯 건. 6건? 잠깐만요. 그러면 700억, 5년간 700억 썼는데 6건이면은 건당 100억 넘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기소된 게 6건이고요. 예. 이게 유죄로 판결된지 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당 100억 넘게 써서 기소 6건을 했는데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마저도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기소는 없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공수처, 특검은 이미 민주당의 하청업체처럼 지내왔고 심지어는 지금 검찰 해체까지 예견된 마당에 예. 공수처가 이제 어떤 그 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본성을 못 버리고 공수처 해체, 검찰 해체되면 본인들이 갈 자리, 그러니까 국수본이라든지 갈 자리를 위해서 벌써부터 들어눕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국민들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네. 저는 대법원장이 입건이 됐다는 게 전직 대법원장도 아니고 현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태가 그냥 뭐 사태만 놓고 보더라도 이 워딩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법한 그런 워딩이지 않아요? 맞죠. 현직 대법원장 입건됐다는 소식이? 저는 그냥 요새 이제 이런 거 보면 뭐 약간 좀 송구스러워요. 뭐 왜 이런 것들을 예. 좀 울컥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막 예. 막아야 되는 게 맞고 잘 싸워야 되는 게 맞고 왜 이렇게 못 싸우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예. 이게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미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정당한 경쟁을 하지 않는 그런 의회 독재라든지 행정 독재라든지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렇게 입건을 하는 것도 야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무너져 있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직생의 각오로 잠깐만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이제 싸워야 된다. 저희 휴지 좀 내주세요. 생각을 네. 자꾸 하게 되고. 네 원샷 잡아주시고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약간 창피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용해서 지금 가열차게 싸우고 있는데 예.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입건도 사실 기소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경호 의원의 너무 뻔해요. 추경호 의원의 억지 구속영장 발부처럼 뭐 실제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했던 것처럼 이것을 결국에 입건이 아니라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법 왜곡죄를 만들고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5대 악법 플러스 3대 악법 총 8대 악법이라고 칭하는 그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절차 중에 하나로 쓰인 것이 너무 뻔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국민들과 함께인데 우리 당에서 목소리 내주시는 뭐 유튜버 스피커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또 우리 당 안에 있는 또 나름 중도를 표방하는 분들이 극우 취급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너무 밉기도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팬앤마이크에서 그
중도를 표방하는 분들을 디스한 적은 아마 박상수 위원장 빼고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에 좀 계속 자성의 생각이 들고 뭐 각오를 계속 다지게 된다. 이게 좀 산으로 가네요. 약간 울컥하다 보니까. 아이고, 예, 일단 네, 눈 이거 네, 휴지로 네, 예,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네, 그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로 지금 헌법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뭐 5공화국이라든지 유신 체제라든지 그 과거에는 예,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막 임명을 하고 예, 뭐 청문회도 없었어요. 그냥 대법관들도 막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사실상 독재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발발을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87년에 87년 그 헌법 체제를 마련을 하게 되면서 예, 이 국민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넘어와 있냐면 다시 그 유신 체제 그리고 5공화국 그 체제의 헌법으로 민주당이 지금 회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회귀가 된 상황은 아니니 우리가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사법 개혁이라는 사실 말 같지도 않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개혁이 아니잖아요. 네,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개혁이지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한을 민주당 산하로 옮기게 되는 건 우리가 개혁이 아니라 장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장악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진짜 온갖 방법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생각하기님이 너무 속상하신가 보네요.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변인의 눈물을 보고 좀 이런 채팅을 남기신 것 같은데요. 울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민심이 좀 들끓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네,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이후에 이 후폭풍이라고 부를까요? 네네. 사법부를 이 정도까지 흔들려고 하느냐, 뭐 네. 이런 반응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건됐다는 소식을 듣고 네네.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은데 맞습니다. 이 뭐랄까 민심에 부는 이러한 바람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저는 제가 그 예전에 원희룡 전 장관을 통해서 얘기를 듣기로 권선징악이 없다고 나이를 먹을수록 권선징악이 없다고 믿게 되지 않냐. 네. 근데 결국에 아무리 민주당이 이런 독재 체제를 굳건히 하고 공고히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거 오래 못 간다. 쟤는 걱정 말고 열심히 싸워라. 이런 말씀 좀 하셨었거든요. 그 네. 당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심의 바람이 벌써 불고 있고 이게 예를 들면 스파크를 켰을 때 그게 트리거가 돼서 뻥 터지려면 저희가 과포화 상태, 과밀 상태가 돼야만 뻥 터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뭐 규탄 대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싸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강성 지지층들, 우리 주요 지지층들뿐 아니라 지금 일반 중도층이나 일반 그 대중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정보들이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는 계속해서 학습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의 어떤 이런 폭거와 이런 독재적 폭거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싸우다 보면 아마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민주당 내에서 당정 갈등이 굉장히 지금 심화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약간 밀리는 센스가 좀 나왔어요. 최근에 네. 1인 1표제도 부결이 되고 당론 그 경선 변경도 부결이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점점 빠질 것이고 당대표의 힘은 점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앞으로 점점 더 격화가 될 거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도 저는 벌써 가시권에 희망적인 모습들이 벌써 가시권에 있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뭐 언론과 방송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신 채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채팅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과 방송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국민들한테 빠르게 알려져야 되는데,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네.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레거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해체하고 방미통일법을 민주당이 제정해서 통과시킨 게 단 8분 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8분?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민주노총 산하의 인원들이 각 방송사의 사장 임명권을 또 가지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돼서 아직까지는 완벽히 장악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조금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요새 길을 가다가 많이 느끼는 게 네. 제가 YTN 뭐 종편이라든지 이런 방송들도 쭉 나가고 있습니다만 알아봐 주시면서 인사하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네.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 아, 그래요? 유튜브에서 봤다예요. TV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원희룡 전 장관의 얘기와 궤를 같이 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아무리 어떤 독재 일당 독재라든지 어떤 폭거를 공고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또 뉴미디어라는 게 또 생기고 이런 펜앤마이크라는 사실 굉장히 또 영향력 있고 선한 이런 미디어가 또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이제 새로운 새살이 돋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뉴미디어 부분에서 우리 초반에는 우리 그 보수의 정치인들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채널을 잘 못 키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영향력이 많이 세지고 있고 채널의 퀄리티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뉴미디어의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의 파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제 영향력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뉴미디어의 힘이 장동혁 대표를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뉴미디어의 힘이 우리 보수 그리고 보수의 20,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20, 30대 나이의 청년들이 보수를 지지하게 된 저는 경위가 됐다고 보거든요. 배경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또. 근데 레거시 미디어도 어느 정도 본인들 스스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아요? 레거시 미디어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했었으면 아직까지 레거시만 갖고 있지 않았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미디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뭐 뉴미디어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됐을 텐데 레거시 같은 경우는 이미 기득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되더라도 기득권이 되다 보니까 레거시 안에서의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레거시 안에서 저희가 특정 역할을 뭐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들이 못 따라와 준다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목도된다고 하더라도 예. 크게 실망 안 하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 네. 제가 화면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패널 말할 때는 풀화면 잡는 것보다는 패널 원샷에만 잡아주고 이제 패널분 말할 때도 제가 옆에서 코멘트를 하더라도 풀화면 잡지 말고 패널 원샷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방송 흐름이란 게 저는 화면전은 굳이 없는 게 패널이 말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집중되는 게 더 시청자들 몰입하기 좋다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자, 조진웅 이슈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좀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 뭐 많이 시끄럽죠. 예. 그리고 여야로 나눠서 많이 싸우고 있는데 저는 너무 많이 이제 양쪽에서 욕하고 비호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당사자를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좀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네. 그 김현지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김남국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슈들로 민주당이 힘든 타이밍에 왜 이 사건이 갑자기 이제 비화가 됐을까에 대한 의문은 저희가 어떤 합리적 의심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들이 공분했던 장면이 8.15 광복절 행사에 나왔던 영상을 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왜 이런 사건이 갑자기 대두가 됐는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다고 뭐 조진웅 씨를 제가 비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년법 같은 경우에 보통 1호에서 10호 처분으로 나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분이 그때 했던 어떤 그 지금 혐의로 보이는 네. 강간이라든지 이런 혐의들이 굉장히 죄질이 중했다. 지금 명확한 증거들은 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소년법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중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또 조진웅 씨가 교화됐다는 어떤 옹호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사회에서 뭐 다른 또 흉악범이 이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같은 입장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은 입장을. 예.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내로남불이라는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네. 다음번에 또 국민의힘이 뭐 이거보다는 훨씬 경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신랄하게 또 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세에 따라서 좌파니까 감싸줄 거야, 우파니까 너네 욕 먹어야 돼. 그런 식의 어떤 정치 행위나 정치에 관심 가지는 행위는 그런 판단은 너무 좀 수준 낮은 태도가 아닌가. 제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싸그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이제 태도와 그런 잣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도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히려 옹호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더 불붙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에서 불을 붙인 행위 아니냐. 왜냐하면 대중들, 그러니까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뉴진스 사태처럼. 그렇죠. 정치권에서 이렇게 오래 표류할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끌고 가게 된 이유는 예.
그냥 사실은 저 사람 죄 있네, 저 사람 사고 쳤네 하고 지나갈 일을 예. 민주당이 계속 비호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표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냐, 네. 라는 이제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예. 하나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이제 대중예술업계에서 원래 본업으로 네. 일을 하다가 이제 온 지 한 2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기자님만 아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정당 차원이라든지 법 차원으로 그 징계를 내리고 이분을 복귀를 못 시키고 인민재판식으로 매장시켜야 된다. 사실 또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는 크게 좀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적절한 느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 연예인에 대한 단죄라는 것은 일반인 같았으면 과거에 다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까 죄값 치렀으니까 사실 끝날 일을 연예인이니까 사실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비호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대중들 그리고 시장에 좀 이 조진웅 씨를 맡기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면 복귀라든지. 시장에. 예. 왜냐하면 유튜브만 만약에 펜앤마이크에 조진웅 씨가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 지지자분들이 다 싫어요 많이 계속 누르실 거 아니에요. 그쵸. 알고리즘 다 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섭외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중들이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연예인에 대해서는 이를 가지고 저희가 뭔가 이게 단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좀 나오시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건 조금 무리지 않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